그래서 첫 페이지 약그 좀 쉽지 않긴 않은데 우리가 그 내신 때는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개념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 듣고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몇 개 적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1페이지 거기 비어있잖아, 그치?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적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분동사수에서 너네가 이게 평면좌표하고 그다음에 직선하고 원하고 도형의 이동하고 아마 이제 그 요만큼이 중간고사 빨리 보면은 저만큼이 시험 범위고 이제 중간고사 늦게 보면은 뭐 한 요 정도? 그래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사실 그쪽도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잘 정리해서 그랬지? 그래서 그때 너네 일찍 보기 하는 사람들 뒤쪽은 좀 하긴 했지만 이제 평면좌표 오늘 할 거니까 그래서 평면좌표는 근데 얘가 일단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근데 너네가 이 목적을 좀 이해를 해야 그 자취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원래 막 어떤 점하고 도형이 있었어. 근데 사실 이 도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직선하고 여기서는 직선하고 원하고. 근데 뭐 삼각형도 그냥 사각형 되지. 어쨌든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원래 이제 이 기하잖아,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때랑 했던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 중점 M이 있는데 뭐 A, M, B 구해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저 도형의 성질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막 구해야 되잖아.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좌표평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좌표평면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 위로 이제 얘네들 옮긴 거지. 그래서 이제 점을 우리가 이제 좌표로 나타내고 이거는 뭐 좌표가 다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숫자로 표시한 거지. 점을. 그다음에 이제 도형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큰 목표인 거야. 뭐냐면 어떤 특정한 도형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성분도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대수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 계산을 하면 되잖아.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가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할 것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저 과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평면좌표가 나온 목적은 이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네 이제 이 직선이고 원이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띡하니 이제 막 뭔가 도형이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지면 도형이 이렇게 그냥 주어지고 뭐 아까처럼 AMB 구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좌표평면으로 이렇게 옮겨서 얘네들의 좌표만 찾으면 뭐 중점도 구하고 A좌표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공을 써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심화 문제들은 다 도형이 그냥 뜩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거를 이 단원의 목표가 도형을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너희들은 뭐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수직선상에 어떤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거리 구해라. 요 거리.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절대값 붙이는 거 잊지 말고 수직선상에서는
그림에선 당연히 이제 x2가 커 보이지만 뭐 설명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네 그거는 알잖아. 여기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지. 여기 허수나 i 같은 거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x 좌표랑 y 좌표가 다 들어가면 요것도 뭐 너희들 다 아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 써서 요 거리 구하지 우리가. 그래서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줘서 제곱해서 이렇게 구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뭐 굳이 우리가 뭐 많이 정리할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분점 구하는 거는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내분점. 근데 이 내분점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너네 아니지 헷갈리니까 그건 얘기하지. 어쨌든 내분점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A하고 B가 여기 성분이 있으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특정한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P다. 그러면 우리가 점 P는 성분 AB에 AB 기준으로는 n-된 내분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점 P가 BA 기준으로는 n-된 내분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 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분점이 되고 요 m하고 n이 들어갔을 때 있잖아. 얘가 꼭 뭐 정수일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 이제 막 루트 2대 뭐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음수는 안 되지. 음수는 안 돼. 이거 mn 값에 그거는 안 되고 비율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공식이 그거지. 우리가 좌표 평면에 여기가 a가 있으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인데 여기가 이제 x2고 y2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p가 되는 이렇게 되는 요놈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p를 x, y라고 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선해봐 내리면 여기에 이제 x 좌표는 x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닮은기겠지. 그래서 요거 닮은기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x-x1이잖아. 그래서 요거 돼. 그 다음에 여기는 x2-x지. 요거는 요게 지금 m 대 n이잖아. 우리가 m 대 n 이렇게 돼서 mx2-mx는 x1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정리하면 저 p의 x좌표가 이렇게 정리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만 안 헷갈리면 되지. 얘네 둘이 얘가 시작점이었는데 얘가 끝점이니까 둘이 바뀌었지. 그래서 요 시작점하고 끝점 자리 바뀌는 거. 그러니까 y도 똑같아. y도 요거하고 요거 길이 이렇게 길이 똑같이 쓰면은 내분점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 내분점 P 구하는 공식은 옛날에는 외분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외분점은 사라졌으니까 다 내분점으로 구해야 돼. 그래서 외분점 배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이 이렇게 읽어도 된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만 뭐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하나 무게중심까지 하면 되는데, 그 무게중심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삼각형에 그걸 알아야 돼. 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쉬운 거니까. 일단은 이제 무게중심을 배우긴 할 건데
나오는 거는 너희들이 그 세 가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무게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심하고 외심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세 가지는 나오니까 요 세 개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제일 쉽지. 무게중심은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얘네 둘의 중점하고 얘네 둘의 중점하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꼭지점에서 중점 두 개를 연결하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 2대1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제일 쉽지. 무게중심은 각 꼭지점에서 이제 중점으로 연결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심은 이렇게 있을 때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각을 이등분하는 거지. 각을 꼭지점에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심은 주로 I를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내접해 있는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중심인 거지. 그래서 내심 각의 이등분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여기 이제 갈라진 곳에 D라 그러면 AB 대 AC는 BD 대 DC 요까지 알아둬야지. 그래서 요렇게 되지. 그래서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놈 두 개가 만나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문제 풀 때 내심 구하는 게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으로 해서 두 개가 만나는 곳이 내심이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성질이 이건 뭐 사실 내심의 성질이라 해도 근데 이게 AB 대 AC가 BD 대 DC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요거 대 요거도 요거 대 요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저렇게 두 방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잘하거든. AB 대 AC는 BD 대 DC다. 이건 잘 아는데 여기 새로 생긴 요 삼각형에서도 AB 대 뭐 요놈은 요거 대 요거 요런 식으로 되니까 저 내심 기준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외심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요 안에 이제 삼각형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저 원의 중심이지. 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성질이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외심은 구할 때는 대부분 이거지. 이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게 해주는 점을 보통 찾지. 보통 찾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말고 그 외심 관련해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혹시 또 어렵게 나오면 나와서 이게 외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변 BC에 수직 이등분선 있지. 수직 이등분선하고 요 변 AB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겠지. 요 두 개 만난 곳이 여기가 외심이야. 그치?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 성질을 쓰지만 가끔씩 가다가 요걸 쓸 때가 있으니까 요거는 잘 까먹으니까 잘 알아도 저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뭘 내린 게 아니야. 알겠지? 이게 그 구분할 게 뭐냐면 우리가 꼭지점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이렇게 만나는 건 이걸 수심이라고 다른 거지. 이거 다른 거. 근데 얘는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수선을 내린 게 아니고 수직 이등분선 두 개가 만난 거다. 그리고 이제 외심 관련해서 뭐 하나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여기 빗변의 중심 여기가 외심이지. 그치? 왜냐면은 우리가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주가 우리 이렇게 되면 이거 무조건 90도 되잖아. 이렇게 90도가 되니까
여기 빗변의 중심이 무조건 너네 중심일 수밖에 없지. 대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두고 저 위에 여기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쉽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네가 1학기 때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몇 가지 외울 게 있어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나올 거니까 꼭 외워야 되는 애들은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요거는 얘들이 중점. 야 근데 중점 구하는 거, 야 중점 근데 여기서 1대1 내분점이니까 MN에다가 1 넣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서 중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MN에다가 1 넣은 거지. 그 다음에 요거를 2대1로 아까 2대1이 되는 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A하고 얘하고 2대1 내분점을 구한 거야. 그래서 2대1 내분점 구해보면은 요렇게 돼서 결론은 3분의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지. 알겠지?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아두면 돼. 이거 보고 잘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유형별로 다시 이제 살펴볼 테니까 너네 뭐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거 한번 3번 좀 해봐. 그거 정리된 사람은 3번. 자,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에 여기 나타낸 거기 이제 속도로 줬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용해서 나타내야겠지. 그래서 속력을 그래서 A가 4라 그랬나? 4, B가 2니까 요게 4T고 요게 T니까 그러면 A는 0,10-4T 이렇게 놓고 B는 2,0 이렇게 놔서 거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야 요거 해서 요거 이제 요 안에 거는 너희들이 그 시험 구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 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시간 속력 나오면 T 이용해서 시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리고 그 옆에 거 이제 뭐 이것들은 니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x축 위의 점, 뭐 y축 위의 점,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렇지? 이런 건 다 할 것 같고 이제 그 유형 3번과 4번 할 건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잘해야 된다.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유형 3번하고 그 유형 4번을 같이 이제 정리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들이 그러니까 구분할 게 이거야. 뭐냐면은 사실 7번 문제 형태는 뭐 이제 그 왜 그렇게 되느냐고 이건 나중에 일단 따지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형태가 있고 이거를 구해라. 이런 형태가 있고 지금 이제 10번처럼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형태가 있거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제곱이 된 놈은 거.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게 제곱을 했다는 거는 루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곱이 붙은 놈은 무조건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 2차함수 최대 최소 있잖아. 그거 하는 거야. 최대 최소 그거 하는 거. 되겠지? 요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쉬워.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그 A가 5,3이고 지금 A는 5,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제곱에 뭐를 구해라 하면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계산이 바로 되니까.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이면은 우리가 0,y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요 y축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AP 제곱하면은 25 플러스 이렇게 해서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가지고 너희들이 또 이거 호집점 구하면 끝인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별다른 게 없어. 알겠지? 그런데 얘가 문제인 거야. 왜냐면 요런 형태는 제곱이 없는 형태는 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그냥 씩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A의 y-k 제곱 플러스 B 형태 이렇게 만들면 얘는 끝인 거지만 쟤처럼 연산이 안 된단 말이야. 루트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할 때 여기 제곱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곱이 없으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찾는 거다 그 상황을. 근데 일단 7번이 그 뜻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7번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있고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있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저게 왜 그런 형태냐면 얘는 0,0과 a, b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4하고 a, b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야 근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야. 뭐냐면 사실 이거 있잖아. 이거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1,1이랑 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의 거리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3이랑 뭐 a 플러스 1이랑 b 플러스 3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을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려면 여기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조금 쉬운 문제라서 거의 이게 이제 딱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한 문제로 가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게 막 3개, 4개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막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를 잘 찍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 겹치는 애는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A, P, B, P 이렇게 정하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A, P 더하기 B, 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내가 뭐랬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안 그리고 절대 찾을 수 없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이걸 거꾸로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문제는 얘를 줬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고서 최소값을 구해라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지. 이렇게
점 A하고 B하고 두 개를 주고 P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고 하면 이 상황도 요 문제인 거고 요 상황도 요 문제인 거고 둘이 똑같은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A는 이제 잡았어. A 0,0. 그 다음에 B는 이제 마이너스 2,4. A는 여기 이제 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 너희들이 그거를 잘 캐치해. 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너네 원방 가고 막 이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이렇게 놓고 막 0,0이고 막 2면은 막 2칸 가고 막 이렇게 4칸 가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그리는 것도 뭐 좋긴 한데 매번 그렇게 그릴 수는 없어. 알겠니? 그거는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는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거 그리는데도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대충 찍어서 그냥 대충 위치랑 맞게 찍어서 되면은 굳이 그 X축 Y축이 그리지 마. 그거 다 시간 낭비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고 P는 사실 뭐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 이런 거야. 이런 거 AP 더하기 BP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 너네가 그냥 보면 알겠지만 저기서 최대값은 없지. 알겠어? 계속 하실 수 있잖아. 하지만 최소는 있지. 최소는 뭐냐면 P의 위치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A, B 성분을 두었을 때 이 위에 어딘가에 P가 오기만 하면 저게 최소잖아. 이해했어? 저 P가 바깥쪽에 있을 때는 A, B가 되게 길지만 A, B 성분 위에 P가 딱 오면은 그때가 제일 짧은 거지. 그래서 이거 서술하는 것도 이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서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기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결국은 성분 AB의 값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말로 주저리 쓰지 말고 알겠지?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AB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4 플러스 16 해서 답은 2루트 5가 되는 거다. 요 소리야. 되겠니?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해보고. 야 그러면은 9번은 너희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자. 9번 한번 해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돼. 정리해놓고 너 이거 실패 안 하거든.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저거 안 적어. 빨리 저거. 그럼 맨날 뭐 하길래 이거는 6교시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거까지는 알아냈지? 제가 A, B, C, D 정해졌을 때 A, B 더하기 B, P 더하기 C, P 더하기 D, P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야, 요것도 이제 조금 솔직히 쉬운 형태인데 이제 나중에 어려운 거는 여기에 중간에 그냥 직선이 껴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수가 주면 그리지 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C 뭐한 좀 있고 D가 이제 4, 마이너스 한번 좀 일단 치자. 어차피 이 문제 풀 때 솔직히 저 간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제 P를 이렇게 찍었다 하면은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 요거에 지금 최소가 그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계산으로는 우리 절대 풀 수 없는 거야. 무조건 니들이 그 상황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대각선의 교점에 이렇게 오면 AP 더하기 PC도 한직선, 이렇게 한직선 위에 있어야 제일 작은 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얘 최소값은 요 AC 더하기 B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다. 이 소리야. 그럼 점과 점사의 거리를 쓰면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무조건 찾아낼 수 있어.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여기 있어도 길고 당연히 요거 둘 사이의 교점에 P가 딱 와야 항상 그러니까 요렇게 뭔가를 더한 놈들의 최소값은 한직선에 있어야 돼. 무조건. 알겠지? 한직선에 있어야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잘 정리해야 돼. 그래서 잘 정리해서 이거를 잘 해놔야 우리가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곧 조만간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게 될 거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12번을 할 거거든. 12번 한번 해볼래? 대단한들은 정리해놓고 안 되는 사람 정리해놓고. 내가 이게 저기 되게 적어줬는데 왜 한 적도 없고. 시간 알아서 풀기만 해봐. 너 야, 근데 있잖아. 12번 이제 문제도 이거 봤지? 그러니까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뭐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걔는 정보가 있었나? 아, 얘는 정보를 줬구나. 아, 그렇지. 정보를 줬지만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거 2차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위에 P가 왔을 때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이 최소가 되는 P는 있잖아. 무게중심이야. 이거는 외워야 돼. 삼각형 안에서 왜냐면 그거를 언제 그거를 맨날 하고 있어. 또 절대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야,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서 근데 얘들아 이거는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제곱이 안 들어가면은 아니야. 그거는 제곱이 안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구분할 게 제곱이 안 들어가는 것도 도형에 이동해서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이렇게 대칭시키고 막 대칭시켜서 연결해서 찾는 거고 얘 무경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P를 X, Y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요것이 쭉 정리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니들이 이제 그걸로 해봐도 되고 요런 식으로 나와. 요런 식으로 딱 고정된 값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하고 뭐 플러스 K. 근데 요거는 어차피 요 최소값은 뭐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요 최소가 되는 게 요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고정돼 있어. 쟤는 항상 무게중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이제 우리 요거 나오면은 그냥 시험에 나오면 개꿀이지. 이거는 그냥 너네 1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12번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해놓고 된 사람은 야 솔직히 그 유형 5번은 뭐 우리 그거 너네 잘 하잖아. 그거에 어떤 삼각형이냐 그리고 13번 그러면 뭐 A, B, B, C, C의 길이 구해서 어떤 삼각형인지 보면 되잖아. 그치? 이런 거는 쉬우니까 우리 이거 말고 16번이 있잖아. 일단 그 빈칸 좀 한번 채워볼래? 이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게 바로 이제 좌표평면의 목적이에요. 이런 거. 왜냐면 이거를 성립하라는 거 증명하는 게 원래 도형으로 하면은 기하로 하면 엄청 어려운 건데 거기 한번 16번에 빈칸 좀 채워봐 거기. 그래서 가는 M이지, 그치? 가는 쉽다. 꼭지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0분 나까지는 뭐 껌이고, 그치? 다는 이제 그 얘들아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진짜 그 A, B의 가간식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AB 처음에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을 하면은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AC 제곱하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야 근데 요거 좀 전개시키면 A 제곱 C 제곱 2AC는 이거 지워지잖아. 그치? A 제곱 2개 다 2개씩 나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다. 그치? 나도 이제 뭐 똑같이 하면 되지. 아니 뭐 이거 나오겠지. 성립한. 야 그래서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물론 이게 증명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그 17번 같은 거 얘들아 그렇게 똑같이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B를 원점으로 그러니까 17번은 B를 원점으로 놓고 하면 되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솔직히 이거는 뭐 다 하지 뭐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중선 연결 정리. 하프스의 정리. 거기 지금 너네가 방금 증명한 거가 이거거든. 이거를 외워야 돼. 이게 엄청나게 계속 쓸 거야. 이게 요번에만 쓰는 게 아니야. 너네 나중에 대수 가서도 쓰고 뭐 미적분 가서도 쓰고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AB 하고 요 삼각형의 제일 요 긴 변 2개 AC 제곱 요 2개 더한 게 AM 그 다음에 BM이랑 CM은 어차피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제 BM으로 해도 되는 거고 CM으로 해도 되는 거지. 요거의 2배다 이거야.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쓰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예를 들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구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 BM은 고정이 돼서 얘 값 구한 다음에 얘의 길이 즉 AM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막 푼단 말이야. 되겠지? 근데 이거 자체로도 쓸 일은 있어. 거기 18번 문제 있잖아. 이거 파푸스 정리는 꼭 외워야 돼.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이거 우리 계속 쓸 거니까.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또 엄청 빨리 풀 수 있으니까.